감히 나를 뭘로 보고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빨간 내복이나 가져왔어.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내 칠순엔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내라. 없는 살림에 며느리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 하지만 잔칫날 아들이 엎어버린 며느리의 낡은 가방 속에서 쏟아져 물건들을 보고 식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마는데 과연 시어머니를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든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잔칫날을 눈물바다로 만든 충격적인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펄펄 끓는 뚝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이 혜진 씨의 안경을 뿌옇게 가립니다. 점심시간 12시, 식당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저기요, 국밥 식었는데 좀 데워줘요. 사방에서 빗발치는 주문 소리에 혜진 씨의 고개가 팽팽 돌아갑니다. 42살 혜진 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칠 새도 없이 무거운 쟁반을 나릅니다. 손목에 붙인 파스가 너덜너덜해져서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네요. 하지만 혜진 씨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방긋 웃으며 손님상에 반찬을 놓습니다. 네, 손님. 깍두기 금방 대령하겠습니다. 국물 리필은 1,000만 원인 거 아시죠? 혜진 씨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손님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실 혜진 씨의 속은 말이 아니에요. 남편 사업이 기울고 나서 시작한 이 식당 일 벌써 3년 차입니다. 처음엔 그릇 하나 드는 것도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뚝배기 서너 개쯤은 거뜬히 나르는 천하장사가 다 되었죠. 하지만 몸이 적응한다고 마음까지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국밥 그릇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인지 모르겠네. 철수 아빠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일하는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 남들은 알까 몰라. 오후 2시 폭풍 같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한산해진 틈을 타 혜진 씨가 주방 구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무르던 혜진 씨,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오늘은 바로 시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는 날이거든요. 은행 앱을 켜고 잔고를 확인하는 혜진 씨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스칩니다. 이번 달 생활비, 대출 이자, 남편 용돈. 빠져나갈 돈은 산더미인데 통장 숫자는 야속하게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말순이라는 이름 앞으로 50만 원을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50만 원. 이 돈이면 우리 철수 아빠 보약 한 재 해먹일 수 있는데. 아니, 내 떨어진 운동화도 새로 살 수 있는데.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뚝배기 1000그릇을 날라야 버는 돈이라고요. 내 손목 연골이랑 맞바꾼 돈인데. 어머니는 아실까? 송금되었습니다. 띠링 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통장 잔고가 훅 줄어듭니다. 혜진 씨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돈 보냈다는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며느리 도리는 다 하고 싶어서죠.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 말순 여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혜진이냐? 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방금 용돈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혜진 씨는 목소리를 한 톤 높여 최대한 밝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영 시큰둥합니다. 그래. 들어왔더라. 근데 옆집 순이 할매는 이번에 며느리가 안마의자를 사줬다더라. 몸이 쑤신다고 하니까 바로 배달이 왔다지 뭐니. 나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맨날 파스나 붙이고 있고. 혜진 씨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고맙다는 말,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기껏 보낸 50만 원은 안중에도 없고 남의 며느리가 사준 안마이자 타령이라니요. 혜진 씨는 울컥 올라오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애써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참.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꼭 안마이자보다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은 청산유수지. 됐다, 됐어. 바쁠 텐데 일이나 봐라. 뚜뚜뚜. 전화가 끊깁니다. 혜진 씨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식당 주방의 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속에서 올라오는 열불 때문일까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혜진 씨는 젖은 행주를 다시 집어들며 거칠게 테이블을 닦기 시작합니다. 마치 테이블에 묻은 얼룩이 자신의 서러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박박 문지릅니다. 어머니, 저도 귀한 집 딸이에요. 우리 엄마한테는 용돈 10만 원 보내는 것도 손 떨려서 못 보내는데 시댁에는 꼬박꼬박 50만 원을 보내면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진짜 오늘은 국밥 국물에 소주라도 한 병 부어 마시고 싶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단골 손님 박영감이 들어옵니다. 이모, 여기 국밥 하나 말고 오늘따라 이모 표정이 왜 이래? 누가 속 썩였어? 혜진 씨는 황급히 표정을 고치고 다시 생글생글 웃는 얼굴 가면을 씁니다. 아유, 속 썩이긴요. 국밥 국물이 너무 진국이라 감동해서 그렇죠. 얼른 앉으세요. 뜨끈하게 말아드릴게. 씩씩하게 대답은 했지만 혜진 씨의 마음속엔 이미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함께하는 칠순 모임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과연 혜진 씨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혜진 씨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될까요? 불안한 예감을 안고 혜진 씨의 오후 장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나른한 오후 3시, 동네 경로당은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원짜리 고스톱판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믹스커피를 휘휘 저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나 자식 자랑,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며느리 자랑 시간이 돌아왔군요. 말순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괜히 커피잔만 만지작거립니다. 오늘은 또 누가 무슨 자랑을 늘어놓을지 벌써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경로당의 여왕이라 불리는 옥분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옥분 할머니의 손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번쩍거리는 검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네요. 할머니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가방에 꽂힙니다. 어머, 옥분 형님, 그 가방 뭐예요? 때깔이 아주 그냥 번들번들하네. 옆집 순이 할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묻자 옥분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을 테이블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턱하니 올려놓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 말이죠. 아이고, 이거 이번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유럽 여행 다녀오면서 사온 거야. 뭐 샤넬이라나 뭐라나. 나는 무거워서 싫다고 했는데도 굳이 어머니 기 사셔야 한다고 안겨주지 뭐니. 샤넬이라는 두 글자에 경로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탄성으로 가득 찹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가방을 한 번씩 만져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저게 뭐라고 다들 난리법석이야. 가죽 쪼가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 혜진이는 매달 꼬박꼬박 용돈 보내주는데. 근데 왜 내 어깨는 자꾸 움츠러드는 걸까? 나도 저런 거 하나 들고 동네방네 다니고 싶은데. 말순 할머니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눈은 자꾸만 그 영롱한 가방 로고를 향합니다. 옥분 할머니는 으스대며 가방을 열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안감도 좋다느니 수납 공간이 넓다느니 하는 자랑이 이어집니다. 그때 옥분 할머니의 눈길이 구석에 앉은 말순 할머니에게 닿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순이 너 곧 칠순이지? 며느리가 뭐 해준대? 너희 며느리도 착하잖아. 이번에 큰 거 하나 해오겠네? 순간 모든 시선이 말순 할머니에게 쏠립니다. 순이 할머니도 거듭니다. 그러게. 말순이 며느리가 생활력도 강하고 알뜰하잖아. 시어머니 칠순인데 설마 빈손으로 지나가겠어? 옥분 형님 가방보다 더 좋은 거 해주는 거 아냐?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릅니다. 사실 며느리 혜진이는 형편이 어려워 칠순 잔치도 간소하게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고 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눈동자들 앞에서, 그리고 저 콧대 높은 옥분 할머니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돈 없어서 밥만 먹기로 했어라는 말이 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놈의 자존심이 오늘따라 말순 할머니를 벼랑 끝으로 밉니다. 말순 할머니는 믹스커피를 원샷하듯 들이키고는 컵을 탁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누구 며느린데. 이번 내 칠순에 아주 기가 막힌 거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 적각 가방? 우리 며느리는 저거보다 훨씬 크고 비싼 걸로, 그것도 신상품으로 예약해 놨다더라. 정적이 흐르던 경로당이 다시 술렁입니다. 옥분 할머니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어머, 그래. 혜진이가 능력이 좋네. 그럼 칠순날 구경 한번 제대로 시켜주겠네? 그럼. 내 칠순 잔칫날 다들 와서 봐. 내가 떡하니 들고 있을 테니까. 말순 할머니는 씩씩대며 가방을 챙겨 경로당을 나옵니다. 뒤통수에 할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꽂히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쌩부는 경로당 문 밖을 나서자마자 방금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말순 할머니는 경로당 벽에 기대어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지. 이 주둥이가 문제야, 문제. 당장 다음 달이 칠순인데 그 비싼 가방을 어디서 구해? 혜진이 형편 뻔히 알면서 내가 미쳤지. 50만 원 보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애한테 가방 사내라고 어떻게 말을 해? 근데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아까 옥분이가 비웃던 그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떡해. 말순 할머니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합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가 노랗게 웃고 있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저 노란 경고등처럼 보일 뿐입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까 본 그 검은 가방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말순 할머니, 결국 수화기를 듭니다. 며느리 혜진에게 전화를 걸려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립니다. 차마 사달라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사달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넌지시 운이라도 띄워봐야겠다는 심산입니다. 여보세요. 혜진이냐? 나다. 이번 주말에 밥 먹으러 올 때 말이다.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철없는 시어머니의 허세는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며느리 혜진 씨가
이 엄청난 요구를 듣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주말 오후 시어머니 말순 여사의 집 부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올 때까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이나 보고 계셨을 말순 여사가 오늘은 웬일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네요. 냉장고 깊숙이 아껴두었던 소갈비까지 꺼내 핏물을 빼고 잡채에 넣을 시금치를 다듬는 손길이 마치 새신랑 맞이하는 새색시처럼 정성스럽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하는 초인종 소리에 말순 여사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갑니다. 문을 열자 양손에 과일 바구니와 반찬통을 든 혜진 씨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냥 계시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어서 와라, 어서 와. 무거운데 얼른 이리 줘. 말순 여사는 혜진 씨의 짐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혜진 씨의 손을 잡아 끕니다.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이런 과한 환대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평소엔 왔냐 한마디면 끝이었는데 오늘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네요. 식탁 위를 본 혜진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에 알록달록한 잡채, 그리고 갓 부쳐낸 호박전까지. 이건 뭐 칠순 잔치 예행 연습이라도 하는 걸까요? 어머니, 무슨 날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겠어요. 무슨 날은?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고기 반찬 좀 먹이려고 그랬지. 어서 앉아서 들어라. 식기 전에. 말순 여사는 혜진 씨 밥그릇 위에 갈비찜 중에서도 제일 살이 두툼한 놈을 골라 척 올려줍니다. 혜진 씨는 얼떨떨하면서도 오랜만에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챙김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가 겉으로는 툭툭거려도 속정은 깊으신 분이라니까.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칠순 때 용돈이라도 두둑이 챙겨드려야겠다. 혜진 씨가 감동에 젖어 갈비를 뜯고 있을 때 말순 여사가 슬금슬금 본론을 꺼낼 준비를 합니다. 식탁 구석에 숨겨두었던 잡지 오려낸 종이를 만지작거리는 말순 여사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저기, 혜진아, 너 저번에 내가 말한 칠순 잔치 말이다. 네, 어머니. 식당 예약은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갈비 좋아하시니까 갈비 맛있는 집으로. 아니, 밥이야 뭐 대충 먹으면 되고. 내가 이번 칠순에는 꼭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다. 말순 여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펴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검은색 핸드백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혜진 씨는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가방, 이요? 그래. 요즘 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아주 유행이란다. 옥분이 알지? 걔도 며느리가 이걸 사줬다는데 아주 때깔이 다르더라. 이름이 뭐라더라? 옳지, 샤넬라. 그래, 샤넬라라더라. 혜진 씨는 입안에 있던 고기를 꿀꺽 삼키려다 그만 사레가 들리고 맙니다. 캑캑거리며 물을 찾는 혜진 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흐릅니다. 샤넬라라니요. 사진 속 로고는 분명 백화점 명품관 1층, 그것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유명한 샤넬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샤넬라가 아니고 샤넬이에요. 샤넬라는 저기 시장통에 있는 짝퉁. 아니, 비슷한 거 파는 데고요. 그래, 뭐 이름이 중요하냐. 아무튼 옥분이가 맨 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 내 이번 칠순에는 현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딱 이거 하나면 된다. 내 소원이다.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밑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켭니다. 검색창의 사진 속 가방 모델을 입력하자마자
뜬 가격에 혜진 씨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580만 원. 숫자 0의 개수를 다시 세어봐도 580만 원이 맞습니다. 혜진 씨의 한 달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아니, 2달치를 모아도 살까 말까 한 금액입니다. 580? 내가 잘못 본 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10,000번은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어머니는 지금 이 가방이 얼마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야, 그냥 시장에서 파는 좋은 가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분명해. 혜진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격이 좀 나가는데 알고 계세요? 꽤 비싼데. 알지. 비싸니까 좋지. 옥분이 며느리가 사준 게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했다더라. 너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딴 건 안 바란다. 말순 여사는 옥분 할머니가 자랑할 때 가격은 제대로 못 듣고 자기 수준에서 비싸다고 생각한 금액을 대충 던집니다. 혜진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50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알고 계시다니.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시어머니가 기절초풍하실 게 뻔하고, 그렇다고 알겠다고 하면 당장 며칠 뒤 칠순까지 5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은. 왜? 부담되냐? 내가 너 힘들게 돈 버는 거 아는데 그래도 평생 한 번 있는 칠순 아니냐? 나도 친구들 앞에서 어깨 한번 펴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이거 딱 하나만 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며느리 자랑만 하고 다닐게. 응? 말순 여사는 혜진 씨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 눈빛에 담긴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커서 혜진 씨는 차마 그거 500만 원이에요. 저 돈 없어요라는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혜진 씨의 목을 조르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네, 어머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결국 혜진 씨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맙니다. 말순 여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혜진 씨의 밥그릇에 남은 갈비를 몽땅 덜어줍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철수놈은 말해봤자 속만 터지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혜진 씨는 모래알을 씹는 심정으로 밥을 꾸역꾸역 밀어넣습니다. 밥그릇에 쌓인 갈비뼈가 마치 혜진 씨가 갚아야 할 빚더미처럼 높게만 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혜진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은 참 밝은데 혜진 씨의 앞날은 칠흑같이 어둡기만 하네요. 과연 혜진 씨는 며칠 남지 않은 칠순까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남편 철수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혜진 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그때 혜진 씨의 눈에 전봇대에 붙은 야간 대리운전 모집 전단지가 들어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뒷골목,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이곳은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된 듯 시끌벅적합니다. 식당 일을 마친 혜진 씨는 앞치마를 벗자마자 곧바로 두꺼운 등산 점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 다른 한 손에는 대리운전 회사 앱이 켜진 화면을 꽉 쥐고 있네요. 찬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지만 혜진 씨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휴대전화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띠링, 콜 배정되었습니다. 알림 소리가 울리자마자 혜진 씨가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500m 떨어진 노래방 앞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혜진 씨는 달립니다. 이 콜 하나면 2만 원,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던 그 명품 가방 손잡이
하나라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가방. 그래, 그놈의 가방.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가방은 사가야지. 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하겠다고 저렇게 기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어. 손님 차 앞에 도착한 혜진 씨가 숨을 고르며 차 문을 엽니다. 차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쳐 나옵니다. 뒷좌석에 널브러져 있는 중년 남성은 이미 인사불성입니다. 손님, 대리운전입니다. 댁이 어디세요? 그래. 저기 성북동. 성북동으로 가. 혀가 잔뜩 꼬인 손님은 대답 대신 손을 휘휘 젓습니다. 혜진 씨는 익숙하게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낮에는 뚝배기를 나르고 밤에는 남의 차 핸들을 돌리는 이중생활.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혜진 씨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쫓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데 갑자기 뒷좌석 손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혜진 씨의 의자를 툭툭 칩니다. 어이, 아줌마. 운전이 왜 이렇게 거칠어? 비싼 차니까 살살 좀 몰아봐. 그리고 음악 좀 틀어봐. 신나는 걸로. 손님, 지금 라디오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라디오 말고. 아줌마 노래 한 곡 뽑아봐. 내가 팁 줄게, 팁. 10,000원 줄게, 노래해봐. 혜진 씨는 기가 막혀서 백미러로 뒤를 힐끗 봅니다. 술 취한 객기라지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건지 목구멍까지 욕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며 꾹 참습니다. 여기서 손님 심기를 건드려봤자 돌아오는 건 별점 테러와 콜 정지뿐이니까요. 손님, 제가 노래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에잉, 재미없게. 아줌마, 인생 그렇게 팍팍하게 살지 마죠?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줘? 왜 이 밤에 나와서 고생이야, 고생이. 손님의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혜진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남편, 그 이름 두 글자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남편이 사업만 안 망했어도, 아니 지금 자리만 잡았어도 내가 이 수모를 안 겪을 텐데. 아저씨, 저도 집에 가면 귀한 엄마고 아내예요.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줘서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 기 한번 살려드리려고 나온 거라고요. 그깟 가방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뒷좌석에서 욱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립니다. 혜진 씨가 놀라서 갓길에 차를 세우려는 순간 우에익하는 소리와 함께 차 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손님이 참지 못하고 시트에 구토를 한 것입니다.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좁은 차 안을 순식간에 메웁니다. 혜진 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굳어버립니다. 아이고, 손님, 괜찮으세요? 손님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혜진 씨는 차 트렁크에서 물티슈와 걸레를 찾아들고 뒷좌석으로 갑니다. 남이 토한 오물을 닦아내는 혜진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이 계속 나오지만 이걸 치우지 않으면 세탁비 물어내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새벽 2시 겨우 일을 마무리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은 혜진 씨. 컵라면 하나를 사서 뜨거운 국물을 들이켭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혜진 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안 잤어? 혜진아, 어디야? 자다가 깼는데 당신이 없어서 놀랐잖아. 남편 철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혜진 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나 지금 대리운전 뛰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방 현장에서 쪽잠 자며 일하는 남편에게 짐을 지울 순 없습니다. 아, 나 친구 미숙이네 왔어. 미숙이가 남편이랑 싸웠다고 울고불고 난리잖아. 위로해주다가 늦었네.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당신 먼저 자. 그래, 별일 없어서 다행이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랑해. 전화를 끄는 혜진 씨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한테 짐만 되기 싫어서 그래.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어머니 칠순만 잘 넘기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혜진 씨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그리고 코 밑에 말라붙은 핏자국. 피곤했는지 코피가 났었나 봅니다. 혜진 씨는 소매로 핏자국을 쓱 문질러 닦습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켜고 오늘 번 돈을 두드려 봅니다. 13만 원. 며칠 밤을 꼬박 세워도 가방값 5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밤하늘은 점점 밝아오는데 혜진 씨의 마음은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 내일이면 칠순 잔치 전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혜진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섭니다. 백화점 회전문이 윙윙 돌아갈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시원하고 향긋한 공기가 혜진 씨의 코끝을 스칩니다. 칠순 잔치를 하루 앞둔 오늘 혜진 씨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백화점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낡은 크로스백을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네요. 그 가방 안에는 혜진 씨가 지난 며칠간 잠을 줄여가며 번 대리운전 수당과 남편 몰래 깬 적금 통장, 그리고 생활비 비상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들어선 명품관은 혜진 씨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입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이곳에서 혜진 씨의 다른 운동화는 유난히 초라해 보입니다. 혜진 씨는 주눅이 들려는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던 그 브랜드 매장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매장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입구에는 금일 대기 마감이라는 팻말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저기, 이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요. 혜진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직원은 혜진 씨의 행색을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훑어보고는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고객님, 이 모델은 현재 전국 품절이라 웨이팅을 걸어두셔도 3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인상되어 현재 620만 원입니다. 620만 원. 혜진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가방 속 꼬깃꼬깃한 돈다발을 다 합쳐봐야 120만 원 남짓. 밤새 취객들의 토사물을 치우고 잠을 쫓아가며 엑셀을 밟아 모은 돈이지만 이곳에서는 가방 끈 하나도 살 수 없는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혜진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온 혜진 씨는 화장실로 숨어듭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누구일까요?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 입가에는 피곤해서 생긴 물집이 잡혀있는 중년의 여자가 혜진 씨를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사준 명품 가방 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셨을 텐데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나도 정말 해드리고 싶었는데. 혜진 씨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냅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몇 번이나 씻어내 보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씻겨 내려가질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혜진 씨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무겁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혜진 씨가 향한 곳은 1층 명품관이 아닌 지하 1층 할인 매대 앞입니다. 자, 골라. 오늘만 이 가격. 효도 선물로 딱 좋은 빨간 내복 세트가 단돈 3만 원. 점원의 호객 소리가 요란한 가판대 앞에서 혜진 씨는 붉은색 내복 상자를 집어듭니다. 명품 가방 대신 고작 내복이라니. 시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이 눈에 선하지만 지금 혜진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입니다. 혜진 씨는 내복 상자와 함께 준비해간 흰 봉투에 100만 원을 넣습니다. 두툼해야 할 봉투가 야속하게도 얇기만 합니다. 100만 원. 어머니, 이 돈이면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온천도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가방은 없지만 제 마음은 꽉 채워 담았어요. 부디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혜진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은 저리도 화려한데 혜진 씨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칠순 잔치입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혜진 씨의 선물을 기다리시겠죠. 과연 이 얇은 봉투와 내복 상자를 보고 시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집에 도착한 혜진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내복 상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며 혜진 씨는 잠 못 드는 밤을 뒤척입니다. 폭풍 전 야처럼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 칠순 잔치 현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말순 여사의 대망의 칠순 잔칫날입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동네 친구분들까지 초대해 식당은 발 디딜 틈이 없네요. 말순 여사는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진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연신 싱글벙글입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아이고, 말순이 너는 좋겠다. 며느리가 그렇게 효부라며? 오늘 큰 선물 받는다면서? 친척 언니의 부러움 섞인 말에 말순 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호호, 아유 형님도 참. 그냥 며느리가 성의 표시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가방이라나 뭐라나. 내가 됐다는데도 굳이 해오겠다고 난리니 원. 말순 여사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식당 출입문을 향합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혜진 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혜진 씨의 모습이 잔칫날 며느리치고는 너무나 파리하네요.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퀭한 눈과 거칠어진 피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혜진 씨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박힌 화려한 쇼핑백 대신 평범한 종이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순간 말순 여사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어라? 가방이 왜 저렇게 작아? 샤넬인지 샤넬라인지 그건 꽤 크다던데. 아, 혹시 트렁크에 실어놓고 차 열쇠를 주려는 건가? 그래, 깜짝 쇼를 하려는 게지. 말순 여사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환한 미소로 혜진 씨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이리 와서 앉아라. 다들 우리 며느리만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 씨는 친척들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말순 여사 앞에 섭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쇼핑백을 시어머니께 내밉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그래, 그래. 고맙다. 어디 우리 며느리가 뭘 준비했나 한번 볼까? 말순 여사는 보란 듯이 쇼핑백을 번쩍 들어 올려 흔들어 보입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그 쇼핑백에 꽂힙니다. 우아하는 기대 섞인 환호성도 들립니다. 말순 여사는 거침없이 쇼핑백 안에서 상자를 꺼냅니다. 그런데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말순 여사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번쩍이는 가죽 가방이 아니라 새빨간 내복 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얇디얇은 흰 봉투 하나. 식당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고기 굽던 집게 소리마저 멈춰버렸네요. 말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복을 들어 올립니다. 빨간 내복이 힘없이 축 늘어집니다. 이게 뭐냐? 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날이 추워서 내복이랑 용돈 조금 넣었어요. 가방은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 너 저번 주에 나한테 뭐라고 했니? 알아본다며, 해준다며. 내가 경로당 가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떠들었는데 지금 나를 똥물에 튀겨도 유분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순 여사의 분노가 기어이 폭발하고 맙니다. 칠순이고 체면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말순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내복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와르르 상자가 구르며 빨간 내복이 식당 바닥에 기름때 묻은 곳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뭐? 용돈? 이거 얼마 들었니? 50? 100? 내가 거지냐? 돈 몇 푼 쥐어주면 해해거릴 줄 알았어? 내가 그 가방 하나 사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냐고. 말순 여사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 혜진 씨의 얼굴을 향해 던집니다. 봉투 모서리에 맞은 혜진 씨의 뺨에 붉은 생채기가 납니다. 친척들이 말려보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말순 여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혜진 씨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와 더러워진 내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순간 혜진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밤 취객에게 시달리던 일, 식당에서 뜨거운 뚝배기에 데인 상처, 백화점 문 앞에서 느꼈던 비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 저는요, 이 돈 100만 원 만들려고 잠도 못 자고 남의 토삼을 치웠어요. 어머니 자존심 세워드리려고 내 자존심은 시궁창에 버렸다고요. 그런데 거지동량 취급을 하세요? 혜진 씨가 고개를 듭니다. 혜진 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제가 놀면서 안 사드린 거 아니잖아요. 혜진 씨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말순 여사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뛰었어요. 이 돈 100만 원 어머니한테는 푼돈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이에요. 남편 사업 망하고 우리 빚 갚기도 벅찬데 어머니 기 살려드리겠다고 저 코피 쏟아가면서 일했다고요. 혜진 씨는 악을 쓰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토해냅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혜진 씨를 바라봅니다. 가방이요? 저도 여자예요. 저도 명품 가방 들고 싶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1,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살아요. 제 신발 보세요. 굽이 다 닳아서 비 오면 물이 새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혜진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어깨가 들썩입니다.
말순 여사는 며느리의 기막힌 절규에 입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분위기는 칠순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남자가 들어옵니다. 지방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한 혜진 씨의 남편, 철수 씨입니다. 철수 씨는 난장판이 된 식당 분위기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내,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혜진아. 철수 씨가 혜진 씨에게 달려갑니다. 뒤늦게 도착한 철수 씨의 고함에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철수 씨는 난장판이 된 바닥과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 혜진 씨, 그리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바닥에 뒹구는 빨간 내복과 흩어진 현금 봉투를 보는 순간 철수 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대가 섭니다. 철수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던 효자 아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매섭습니다. 어머니, 지금 혜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칠순 잔치상 엎어진 게 대수입니까? 애가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을 바닥에 내팽개치셨어요? 말순 여사는 아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놀라 입술만 달싹거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나를 무시하니까. 무시요?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무시했으면 빚더미에 앉은 우리 집 구석 버리고 벌써 도망갔어요. 혜진이가 저 몰래 밤마다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철수 씨는 혜진 씨가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낡은 가방을 집어듭니다. 시장통에서 10,000원 주고 샀을 법한 모서리가 다 해진 가죽 가방입니다. 철수 씨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거꾸로 들고 식탁 위에 쏟아붓습니다. 우르르 쾅!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혜진 씨의 살림살이들이 식탁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화려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신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본 친척들의 입에서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은박지에 쌓인 채 반쯤 먹다 남은 차가운 김밥 한 줄, 여기저기 구겨진 대리운전 회사 명함 수십 장, 손목과 허리에 붙이는 동전 파스 뭉치, 그리고 손님들에게 받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이것이 명품 가방을 사오라던 며느리의 진짜 가방 속 사정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박지 김밥을 집어들어 어머니 눈앞에 들이댑니다. 보세요. 혜진이 점심때 손님들 밥 챙기느라 정작 자기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손님이 남긴 밥 싸와서 이걸로 끼니 때워요.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요? 말순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김밥 옆구리가 터져 단무지가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 초라한 김밥이 마치 며느리의 터져버린 속마음 같아 보입니다. 철수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혜진 씨에게 다가가더니 아내의 신발을 억지로 벗깁니다. 혜진 씨가 부끄러워 발을 오므리지만 철수 씨는 아내의 운동화를 낚아채 어머니 앞에 툭 던져놓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발 좀 보시라고요. 말순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운동화를 내려다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던 운동화였는데 뒤집어 보니 밑창이 닳다 못해 구멍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뒷굽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발가락 닿는 부분은 하얗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밤새 대리운전 뛰느라 이래요. 남의 차 운전해주고 술 취한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번 돈이라고요. 그 돈으로 어머니 용돈 보내드리고 이 못난 남편 기 안 죽이려고 보약 지어오던 여자예요. 그런데 가방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요? 어머니 눈에는 이 달아빠진 신발은 안 보이세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해갑니다. 식당 안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합니다. 옥분 할머니도 순이 할머니도 고개를 숙인 채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말순 여사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시선은 며느리의 낡은 운동화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제야 지난번 혜진이가 집에 왔을 때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며 쭈뼛거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빨리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려고 했는지, 왜 자꾸 발을 감추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지. 며느리 발이 저 지경이 되도록 뛰어다니는 줄도 모르고 내 자존심 세우자고 저 어린 것의 등골을 빼먹었구나. 저 발로 밤새 엑셀을 밟았다는 거야? 저 차가운 김밥을 먹으면서 말순 여사의 무릎이 힘없이 꺾입니다. 털썩 주저앉은 말순 여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낡은 운동화를 집어듭니다. 신발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신발을 신고 혜진이는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왔던 걸까요? 말순 여사는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혜진아.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눈이 멀었어. 명품 가방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며느리를 못 알아봤구나.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말순 여사의 통곡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힘들게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후벼 팝니다. 50만 원 용돈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던 일 친구. 며느리와 비교하며 상처 줬던 일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혜진 씨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 철수 씨는 두 여자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칠순 잔치상 위에는 식어버린 고기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음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을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만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말순 여사가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거친 손길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혜진아, 밥 먹자. 식다 식었다. 우리 며느리 김밥 말고 뜨신 고기 먹자.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잠겨 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폭풍 같았던 칠순 잔치가 지나가고 일주일 뒤 혜진 씨의 식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가게 안 혜진 씨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혜진 씨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혜진 씨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서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일까요? 그때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바로 시어머니 말순 여사입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당당하게 들어와 밥 줘라 하고 외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쭈뼛거리며 들어오시네요. 양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혜진 씨가 놀라서 일어나자 말순 여사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혜진 씨를 다시 자리에 앉힙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래라. 나 신경 쓰지 말고. 말순 여사는 혜진 씨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들고 온 보따리를 식탁 위에 주섬주섬 풀어놓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나온 건
갓 짠 참기름 병과 볶은깨, 그리고 투박한 상자 하나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식당 안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이거 방앗간 지나다가 내 생각나서 짰다. 식당 하려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냐. 말순 여사는 혜진 씨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말합니다. 혜진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이다니요. 고마워요, 어머니. 잘 쓸게요. 근데 이 상자는 뭐예요? 혜진 씨가 상자를 가리키자 말순 여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집니다. 말순 여사는 상자를 혜진 씨 쪽으로 쑥 밀어줍니다. 열어봐라.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폭신해 보이는 기능성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혜진 씨의 발을 편안하게 감싸줄 것 같은 튼튼한 신발입니다. 어머니, 이건 내가 지난번에 내 신발 보고 잠이 안 오더라. 그동안 내 욕심 채우느라 내 발이 그렇게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이거 백화점은 아니고 시장에서 제일 편하다는 걸로 샀다. 굽도 푹신하고 좋을 게다. 말순 여사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합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더 꺼내 혜진 씨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쌈짓돈이다. 그동안 내가 준 용돈 안 쓰고 모아둔 거야. 이거 보태서 빚부터 갚아라. 그리고 다시는 대리운전 같은 거 하지 마라. 알겠냐? 내 아들, 며느리 고생하는 꼴 내가 더는 못 본다. 혜진 씨는 주머니 속 묵직한 봉투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에 시어머니가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그 마음을 알기에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 이 돈 모으시려고 친구분들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못 사드셨을 텐데 제가 뭐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말순 여사의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 신발 신고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집 다시 일으킬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때 소리 질러서. 아니다. 내가 소리 안 질렀으면 내가 평생 귀신 씌어서 살 뻔했다. 내가 내 정신 번쩍 들게 해준 은인이다. 말순 여사가 손사래를 치자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 터집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들과 경로당 친구분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옥분 할머니와 순이 할머니도 계시네요. 옥분 할머니가 혜진 씨의 새 신발을 보고 한마디 던집니다. 어머, 말순이 너 며느리 신발 사줬냐? 샤넬 가방은 어쩌고? 경로당 할머니들의 시선이 말순 여사에게 꽂힙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 얼굴을 붉혔을 말순 여사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말순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진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가방이 무슨 소용이냐? 가방은 돈 주면 사지만 이런 며느리는 돈 억만금을 줘도 못 산다. 우리 며느리가 내 명품이다. 명품. 앞으로 내 앞에서 가방 타령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개다 개. 식당 안의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립니다. 옥분 할머니도 머쓱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말순이 내 말이 맞다. 효부 며느리가 샤넬보다 낫지. 내가 제일 부자다, 부자야.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당당한 선언에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명품 가방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가족의 사랑이 생겼으니까요. 잠시 후 혜진 씨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 한 그릇을 내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위에는 고기가 듬뿍 올라가 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특별히 고기 많이 넣었어요. 오냐, 잘 먹으마.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 밥은 먹고 일해야지. 두 여자가 마주보고 앉아 국밥을 먹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줍니다. 말순 여사는 깍두기를 혜진 씨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식당 안에는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혜진 씨와 말순 여사의 관계도 숱한 갈등과 오해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혜진 씨는 낡은 운동화 대신 어머니가 사주신 푹신한 새 신발을 신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할 테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해 대신 이해가, 욕심 대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